주말은 6월 13일 금요일 주식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한마디로 알아야 될 게 많은 시기예요. 여러분들도 뭐 굳이 종목에 물론 떨어지고 올라감이 급할 수도 있지만 좀 천천히 뚝심을 가지고 그 펀더멘탈이 죽지 않았다면 계속 보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을 공격했죠. 핵시설을. 자, 그러면서 유가가 안정돼 있던 유가가 7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타격이 우리나라 시장에 제일 큰 거예요. 현실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좋진 않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많이 준비해왔는데 혹시라도 핵전쟁이나 막 이런 걸로 나간다면 그 엄청난 뭐 단기적이겠지만 충격이 크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 나라당 핵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유가가 또 막 그냥 갑자기 또 투기 세력과 몰려서 100달러를 뚫고 이러면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좀 조종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코스피 특히 코스피가 지금 뭐 거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 급등하고 있었는데 2,900포인트에서 이제 무너져 내린 건데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조종이 뭐 3,000을 찍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위치였죠. 어쨌든 2,200부터 시작한 상승이었어요. 2,200. 네, 2,200포인트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와야 될 시기예요. 조정의 빌미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인한 유가의 급등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숨어있던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거는 환해지 적극 나섰던 국민연금이 외환사업부가 25건에서 4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폭증.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예, 그거 할 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계엄 상태 때 환율이 폭등하며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 거래를 체결한 것 같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율이 1,450원 이상으로 오르자 5거래일 연속 상승 시 달러를 매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 이 환해지 건이 뭐 13건, 뭐 2023년에 21건인데 계엄을 앞두고 뭐 폭증한 거죠, 폭증. 그죠? 그렇습니다. 8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폭증 2025년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에서 외국에서 외국 찌다시가 우리나라에 경고를 내렸죠.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 지침에 따라 일단 달러 매도를 중지했다고 전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진영한 것도 국민연금이 외환사업부를 멈춘 이유라고 보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되면은 안 좋은 거예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된다는 거는 이 미국의 이런 헤지펀드나 이러한 그 거대 자금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러한 환했지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저기 뭐 하고 그래서 달러를 빌린 거죠. 그래갖고 환율 방어를 했죠. 그 환율 조작을 엄청나게 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달러의 그 절하를 원하죠. 절하. 그리고 그래서 원하는 절상을 원하는데 우리나라의 펀드멘털로 만약에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없었다면 기준금리도 우리나라가 더 낮죠. 기준금리도. 그래서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사는 게 더 유리하죠. 왜냐면 원화 가격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금리도 덜 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원화는 지금 이제 4천 달러인가요? 4천만 달러인가를 지금 깨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화 외환보유 요구가 거의 지금 뭐 심한 데는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바닥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갖고 외화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환해지용으로다가 계속 썼기 때문에 이 환해지는 대체로 단기적이죠. 3개월짜리 뭐 이런데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혹시라도 뭔가 쇼트가 나면 그 뭐야 그 부분에 대한 손실에 메꾸기 위해서 달러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달러가 싹 마릅니다. 예. IMF 때랑 똑같아요. 기관들은 이러한 환해지나 이런 걸 위해서 아니면 마진콜을 메꾸기 위해서 그 쓰는 그런 부분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100달러, 뭐 500달러, 1000달러, 뭐 이런 달러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 큰 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달러가 쪽 말라버립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환율이 이제 원 달러 대비 계속 떨어지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원화 약세, 원화는 지금 약세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달러가 수요에 의해서 한번 쇼트가 날 수도 있습니다. 쇼트. 쇼트 났다가 다시 이제 미국의 정책이 저렇기 때문에 다시 또 계속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려 반대로 그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너무 떨어져서 달러 대비 달러가 어차피 약세를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그 원화 강세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펀드멘탈이 약하다면 쇼트가 날 수 있어요. 쇼트. 쇼트 나면 반대로다가 떨어지던 게 떨어지던 게 그냥 쫙 올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또 딴 걸 보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숨겨진 80조 원 달러 부채, 그죠? 금융 시한폭탄, 외환 스와프 시장, 지금 한 해지가 그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글로벌 머니 에스파일인데, 뭐 간단하게 봅시다, 그죠? 이게 이제 최근 극격히 커진 글로벌 외환 스와프, FX 스와프 시장이 세계 금융 위기에 내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관련 80조 규모의 부채는 비은행 금융업체가 빌렸지만 회계상 차입으로 잡히지 않아 이게 한마디로 모르는 부채, 잡히지 않는 그러한 신원 미상의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결제은행 통화국장 IBS, 그죠? 이 외환시장, FS 시장에 큰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외환사업, 선도계약, 통화사업 등, 그죠? 예, 113조, 매우 크다. 이 113조 중에 잡히지 않는 게 80조인데, 은행이 아닌 비금융권의 숨겨진 부채다. 만약에 금융위기가 혹시라도 미국 같은 데서 뭐 빚을 못 갚고 해서 배째라 뭐 이런 게 터진다면 달러를 구하려고 몰려드는 현상, 달러 스크램블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달러가 싹 마르면서 달러만 살려는. 그래서 스크램블, 달러가 시장이 슉 말라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야, 강달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달러 부채, FX 스와프 두 가지 통화를 미리 정해진 환율로 서로 바꾸겠다.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랬는데 이때 발생하는 데서 일반적인 대출도 기록되지 않고 파생 상품으로 분류돼 재무제표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달러를 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스와프가 그죠? 근데 이제 재무제표 필수라는 실제 빚 규모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FX 파생 거래는 사상 최대 규모의 130조 달러까지 증가했고, 이중 88%가 달러 거래와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스크램블, 달러가 쏙 말르는 달러 스크램블이 왜 위험한가? 외환사업과 선도계약은 보통 만기가 3에서 6개월, 단기로 짧죠. 외환사업과 선도계약. 평소에 만기가 되면 이걸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빌리게 된다. 이 차환 계약을 하는데,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면 업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모두 한 번에 달러 현금을 찾는다. 그러니까 차환을 안 해주고 달러를 찾아서 한마디로 그냥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시중에 있던 달러가 쏙 말라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100달러, 뭐 1000달러, 만 달러가 아니라 몇 천만 달러 막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0년 금융위기와도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이런 한국에서 달러 조달 비용이 급증하면서 원화 환율이 폭등했다. 그래서 쇼트 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BIS는 현재 상황이 비슷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 지금 중앙은행이 과거처럼 쉽게 달러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기가 더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우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게 터지면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바뀌었다. 그죠? 은행이 뭐 주식 담보대출 회사채를 직접 보유했다. 그래서 위험 취재는 비교적 쉬웠다. 그런데 위기 이후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펀드 보험사가 국채를 사서 보유하는 규모가 커졌다. 은행 비중은 감소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비체가 늘어나 정부의 모니터링이 어려워졌다. 금융위기는 항상 중요한 게 보이지 않는 위험, 보이지 않는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과가 한 개가 독이 들었고 나머지 99개가 그러니까 맛있는 그 일반적인 사과예요. 이 사과가 만약에 소비자한테 가는데 소비자에 가기 전에 이 하나의 독이 든 사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알 수 없죠. 100개 중에서. 그러면 이 사과를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일부분이라도, 물론 88조, 80조 이상이 큰 규모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로 번질지를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뭔가 그 부실이 알 수 없는 부실이 되는 겁니다.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신용이 깨지죠. 신용이 깨지면서 돈을 서로 안 주고 그러다 보면 뭐 차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만기를 한마디로 결제를 해줘야 되죠. 자신이 돈을 빌려다가 아니면 돈을 구해다가 그것도 달러로 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러한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자, 이자 감당부터 집까지 뺏겼다. 금리 폭탄 맞은 영끌족의 최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6월 7일 기사인데. 자, 하반기. 자, 하반기에 주식시장은 어쨌든 뭐 올렸다 뺐다 해도 어쨌든 상법 개정이라는 그러한 B카드를 이용해서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 그러나 하반기에 이 주택시장 있죠. 주택 특히. 주택시장은 특히 중요한 게 뭐 PF 대출 같은 게 있죠. PF 대출 같은 게 있는데, 자, 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건설업이죠. 뭐 시행사도 되고 어쨌든 뭐 다 되는데 이쪽은 폭망이다, 폭망. 자, 다른 걸로 써줄게, 폭망. 그래서 건설사 주식을 조심해야 돼요. 자, 국가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때 하반기부터 이제 터지는 거를 안 막아준다. 자, 그리고 지금 7월 되면은 그 DSR 그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가 되면서 대출을 쪼인다. 대출을 이제 근데 안 늘려요. 얘네는 비싸서 집 못 사게 해요. 자, 그래서 주택 시장이 대폭락을 할 거다. 그리고 뭐야 이 건설과 특히 이 시행사의 부도가 많이 나올 거다. 이제는 안정이 해준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웬만하면 그냥 좀 망할 애들 망해야 돼. 그래야지 향후 2년에서 3년 후에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이거를 그냥 구조조정 한다는 거죠. 구조조정.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밝혔어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뭐 시행사들 이런 데들이 많이 날아갈 거다. 자, 그러면서 하반기에 이제 건설사와 뭐 시행사가 됐든 뭐 어쨌든 PF 대출부터 해서 종합적으로 폭망을 하면서 이제 금융권에 이 PF 이 부실들이 붙는다. 그래서 금융권에 지금 대충 리포터나 이런 데서는 최소 30% 이상의 수익률이 저하될 거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도 하반기에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제2금융권, 지방은행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은행들이 다 망하진 않겠지만 일부 망하는 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도 얼마 안 되는데 PF 크게 줬다가 이제 날아가는 지점이나 날아가는 뭐 지방 뭐 제2금융권들은 나올 거예요.
뭐 재금융권이 날아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순이익은 많이 왜냐하면 이 부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금융권들도 구조조정이 되는 거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를 정부는 그 시중 5개 큰 은행 빼고는 망해도 그렇게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거다. 그건 이제 그 아예 그 뭐죠? 그 바젤3 체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하반기가 갈수록 건설업, 건설업과 금융업은 주가가 횡보 아니면 엄청 빠질 수도 있다. 그죠? 물론 자기끼리 뭐 M&A를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는 미리 폭락해 있을 확률이 높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유료 회원님 중에 제주은행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죠. 제주은행은 빠른 뭐 어쨌든 좀 뭐 단기 반등을 한다면 좀 팔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봐요. 하반기 더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제주은행. 자, 그 분명히 제주은행 기사도 안 보시는지 기사를 보셔야죠. 자, 제주은행 계속 기사가 나오죠. 자, 6월 10일자 연체 오르고 대출 주춤 지방은행 순환시대 인뱅이 대출 성장세 주저 요부불 예금도 주춤 지방은행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뭐죠? 부실 채권이 하반기에부터 내년 초까지 엄청나게 오른다. 연말까지 급등 예상. 그죠? 다 이게 국가에서 이런 프로젝트도 지금 다 이거 기사도 안 보나? 제주는 정리하셔야 돼. 외국인 신용대출로 돌파, 뭐, 인벤협업, 비금융 신사업도. 신사업이 되겠냐고. 그죠? 지방은행 좀처럼 살아요. 성장 기반의 대출 수요. 대출은 7월달 되면 더 안 나와요. 네. 지역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1%. 그죠? 그리고 인터넷 뱅크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건설업 그동안 있던 PF 건설업이 폭망하면서 이 부실들이 연체율이든 뭐 그 저 부실로 다 잡힌다. 그렇습니다. 잘하면 은행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심하면. 그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M&A에 대해서 안 되면 뭐 망해야지. 그래서 제주은행은 뭐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조사를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산업 자체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 올해 연말에 분명히 얘기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조금 쉬어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고교 학업 중단자들 포기 아닌 선택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왜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그 학교들은 좀 틀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나 뭐 이런 사진들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 교도소하고 똑같은 사진이라는 얘기가 많죠. 집단 수용. 그래서 여기서 뭐죠? 획일적인 교육.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과 결탁돼 있죠. 정치인과 결탁. 그래서 이 학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다니게끔 뭔가 노예 교육을 시키는데 특히 학원을 많이 다녀야지 뭐 될 수 있는 뭐 이러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굴러가고 있죠. 이게 그 학원 같은 데서 로비를 하죠.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지금 학교 중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존 교육이 저한테 솔직히 안 맞았어요. 저는 좀 생각이 자유롭고 막 글 쓰고 뭐 이런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획일적인 교육을 받으려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 교육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나오고 앞으로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이럴 사회에 구닥다리 일제시대 잔재인 그런 노예를 만드는 직장 다니면서 그 기계에 부품화되고 오로지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따까리 그런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노예의 삶, 대출 노예가 만들든 사실은 학교에서
뭐 금리나 아니면은 집을 전세 계약해서 뭐 사기 안 당하는 거.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것도 자본주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가 안 맞으면 적금을 하고 적금은 뭐 이런 거부터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돌아다녔을 때 법을 해석하는 것부터 뭔가 실질적인 그리고 뭐그 돈은 어떻게 모이고 이런 것부터 그리고 사업도 뭐 솔직히 말씀 사업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 사례나 그러한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꼭 뭐야 학원에서 쪽집게로 외워야지 되고 이런 그 학원과 결탁돼서 학원의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다니지 않으면 명문대를 못 다니는 이런 아직도 그 쓰레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거기에서 경쟁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야 사실은 그 자산을 지키고 이런 것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노예가 뭔가 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오로지 직장과 일 그리고 뭔가 그 삶을 유지하고 뭔가 그 빡빡한 돈을 그 사실은 뭐야 이 특히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투자의 개념도 없이 그냥 누가 얘기하니까 뭐 주식을 사든 뭐 ETF를 사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전면적인 이런 금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돈을 잃죠. 거의 다 잃습니다. 실패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고등학교 때 뭔가 더 현실적인 그리고 노예 삶을 벗어나서 자신의 뭔가 그러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좀 그러한 걸로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우선 시스템이 옛날 교도소 시스템은 안 되죠. 집단 교육, 핵이라 노예 교육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평소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 좋은 생각들이 좀 있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계속 강조하지만 금융업과 건설업은 이제 7월 달부터는 손대면 안 된다. 지금도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올 하반기에 섹터 자체가 완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자, 2차 전지도 똑같죠. 왜 자꾸 누가 2차 전지도 뭐 다시 차도 되나요? 그러는데 자, 2차 전지, 전기차 세계 1위가 BYD죠. 자, 지금 다큐멘터리 좀 보십시오. BYD가 망하려고 해서 제2의 헝다가 되려고 그러죠. 전기차가 못 팔려서 중국 그 뭐 공터 같은데 몇백만 대가 여기저기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거 썩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BYD에다가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뭐 최신형 뭐로 반막을 납품해도 가지 않는 이유가 BYD 지금 딜러 개념이죠. 지역 딜러들이 다 부도나서 도망갑니다. 예. 차가 썩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이 이 모양인데 거기다 100개 이상의 중국의 난립한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국가에서 뭐 지원금만 다시 받기 원하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2차 전지가 되려면 그래도 전기차가 돼야 되는데 전기차는 향후 최소한 2년 이상은 구조조정이에요. 구조조정. BYD도 그건 압니다. 벌써 망했다고 다 소문났어요. 예? 근데 2차 전지가 어떻게 됩니까? 좀 다큐멘터리 좀 보십시오. 예? 눈을 좀 시야를 넓히라고 주식을 하려면 어? 어떻게 뭐 본인의 왜 경마가 되면 안 돼. 경기마. 어? 앞만 바라보고 그러는 자기 앞만 보는 사람은 주식도 힘들고 인생도 힘들어. 좀 주위를 둘러보면서 악재는 없나 뭐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뭐 알아서들 하겠지. 예. 자, 6월 추천주 코칩입니다. 코칩은 자, 이 스타게이트 사업의 오라클을 통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할 확률이 높아서 자, 계약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계약을 기다리고 있어서 2차 조정 중이다. 이 저점은 오늘 찍은 것 같고 뭐 더 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코칩은 저가니까 그냥 들이밀고 사라. 사서 기다려라. 기다려야죠. 그죠? 자, 보라티아, 자, 3월 중에 화장품 회사 인수 언급,
6월 25일 다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주총 개최 이때 화장품 책임 판매 사업 목적 추가하면서 통상적으로 25일 전 주총 전에 일주일 전 정도에 인수회사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 만 원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어쨌든 지금도 뭐 한 4, 5% 저기 상승해 있을 텐데, 자, 월요일 날은 좀 급등 출발할 분위기예요. 네, 아무래도 2, 3%는 상승해서 시작할 겁니다. 그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죠. 자, 요 종목부터 얘기하겠습니다. 6월 추천주 코칩과 버라티알입니다. 자, 오늘 조정은 양호한 조정이었어요. 예, 양호한 조정이었습니다. 코스피 차트, 코스닥 차트 봐봐요. 월봉이나 뭐 주, 일봉 봐보십시오. 예?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죠. 거의 그냥 뭐 쭉 솟았는데. 그죠? 예, 조정은 뭐 계속 일주이든 이주든 뭐 계속 볼 수도 있지만 3천을 다시 넘기려고 하는 조정이다. 이 조정은 보약이 되는 조정이다. 그래서 번호표가 있다고 했어요. 자, 종목이 10개가 쭉 서 있어도 10개가 쭉 서 있어도 번호표가 빠른 놈이 먼저 갈 거다. 그래서 보라티알과 코칩을 얘기한 거예요. 먼저 갈 것 같아서. 나머지 종목도 언젠가는 간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라티알 차트 보시죠. 오늘 다 끌어올렸다가 일부러 종가에 밀었어요. 자, 의도가 있는 차트를 망가뜨리려는 거죠. 원래 그냥 끝났으면 보합이었죠.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요걸 못 뚫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걸 못 뚫고 있어. 이게 굉장히 강한 선이죠, 이게. 자, 그래서 월요일 날 5일선 위에서 2, 3% 뛰어서 하면 뭔지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윗꼬리를 달죠. 자, 보라티알은 급등이 나올 것 같다. 급등이 차트상. 주봉도 뭐 도지 비슷하지만 이제 음봉 도지로 5일선 위에 끝났어요. 그죠? 월봉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보라티알, 보라티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단기 호재 한 2만 원은 그냥 갈재료다. 그 더 큰 재료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을 좀 해주셨어요. 오딘님하고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이제 실명은 안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드세요라고 후원을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뭐 대충은 알 수 있죠. 어쨌든 커피 잘 마셨습니다. 오딘님도 좀 더우신데 좀뭐 시원한 뭐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커피 한 잔 드시면서 분발하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는 일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치 차트 보겠습니다. 코치. 자, 그래서 이제 원래 5일선에서 갈 듯 하다가 21선을 찍은 거예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약간은 이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봤을 때 조금 여기서 뭐 깔짝깔짝깔짝거리면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상승할 건데 아니 조금 더 옆으로 밀어줘야 되죠. 올리든 빼든 그렇죠. 그래서 코칭 역시도 반등은 뭐 다음 주말 정도 금요일이나 이때쯤 나오는 게 이쁘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코칭도 차트를 만드는 중이에요. 자, 근데 코칭을 보면은 우리가 위더스 제약을 한번 볼까요? 코칩도 그렇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나쁘지 않죠. 뭐 이 상태에서 다음 주에 그냥 이거 다 찍으면서 뚫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급등할 것 같아요. 그죠? 코칩도 주봉이 너무 멋지죠. 주봉이 너무 멋지죠. 요렇게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봉을 깨면 또 주봉은 마치는 거. 일봉도 20일선까지는 조정 줄 수 있는 차트였고요. 다만 다음 주 전보다는 다음 주 후반에 상승할 확률이 높다. 며칠만 더 참아야 된다. 또 보죠. 네. 코칩이랑 자주 비교하는 위더스 제약은 옆으로 횡보를 조금 더 했어요, 며칠. 다만 얘 역시도 이걸 안 찍을 줄 알았는데 오늘 딱 여기 걸쳐놨죠. 예. 뭐 여기서 뭐 도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쉬었다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루 쉬었다 가는 게 낫겠네요. 쉬면서 밑꼬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밑꼬리를 좀 달았다가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뺐다가 뭐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그 코치보다는 조금 더 옆으로 갔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방향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조금 더 빨라요.
코스피보다 거래일수가 횡보한 게. 그래서 1차 상승 후에 이제 2차 상승을 준비 중입니다. 2차 상승.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뭐 만주 단위, 뭐 2만 주 단위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좀 많이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37만 주입니다. 거래량만 올라오면 이제 막 뜨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량도 이렇게 죽어가다가 이렇게 한번 떠야 돼요. 이렇게 뜨던가 아니면 이렇게 뜨던가. 위더스 제약이었습니다. 자, 에코볼트 한번 보죠. 에코볼트. 에코볼트가 오늘 같은 날 의미 있는 상승을 해서 얘 역시도 조정이 심했죠. 다시 원상태까지 왔다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하죠. 그죠? 자, 에코볼트 보면은 기관 매수가 꾸준해요. 기관 매수. 그죠? 뭐 이렇게 기관이 많이 사? 그죠? 뭐 있나? 뭐 있나 봐요. 인도 좀 있긴 있는데 기관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사네.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뭘 사겠죠. 그러면서 차트는 또 다 만들었어요. 일봉도 보시면 5일선 회복이죠. 자, 주봉도 5일선 회복입니다. 그죠? 5일선 회복이죠. 그죠? 이거 다 뚫었죠, 이거. 자, 이렇게 오늘 올림으로써 꼬리 달리고 요번 주에 올림으로써 이평선 4개를 다 뚫었어요. 그죠? 이제 위로 그냥 올리면 됩니다. 쭉 밟고. 급등, 주봉상 급등 나와요. 급등. 주봉상 급등, 에코볼트 주봉상 급등, 별이 5개. 그죠? 월봉도 다 이제 상승하려고 차트가 그렇죠? 네. 다음 달에 가든 이번 달에 가든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네. 에코볼트 뭐 있나 봐요. 이게 예스맥인가? 그 이름 바꾼 거죠. 예. 에코볼트 뭐 있어. 뭐 있네. 차트 좋죠? 근데 그래요. 뭐 이렇게 봐야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올린 게 굉장히 신의 한 수네요. 미래 ING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ING도 여기서 이제 급등 나와서 대량 거래가 나왔었는데 다 빠지고 이제 이렇게 살짝 뚫었어요. 희한하죠? 그죠? 그죠? 거의 이렇게 돌려서 물론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뭐 얘도 지주사로서 지주사죠 거의 조그만 그죠? 주봉도 그 5일선이 끝나서 올렸네 그죠? 다음 주에 하겠다는 종목들이 오늘 좀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죠? 5일선 찍고 있네 얘도 차트가 좀 수상하네 이번 달에 좀 하려나 봐요 저번 달에 좀 많이 갔었는데 그죠? 저번 달하고 미래 ING도 뭐 재료가 얘도 많죠 뭐 방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회사 중에. 자, 미래 ING와 에코볼트가 갑자기 차트가 좋아지면서 오늘 같은 날 저 살아있어요 하고 올랐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개별주 폭락했는데 양봉을 하면서 뭔가 차트를 만든 거는 다음 주 기대가 되겠죠. 혹시라도 속임수라면 다음 주에 조정 주고 그 다음 주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뭐 조급하게 월요일 안 갔다고 안 갔는데요. 그런 사람 주식하면 안 돼. 수익 매매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열어놔야지. 그죠? 주식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뭐야 그 강정땡님은 아직도 안 나가시고 계속 있으시네요. 예, 유료 회원 10,000원도 아깝다고 막 그러시면서 저한테 5개월 만에 처음 쓰신 글이 5개월 전에 가입해서 이제 처음 쓰신 말이 뭐 10,000원도 아까워요. 막 아깝다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안 나가시네요. 하여튼 뭐 안 나가시면 뭐 하여튼 뭐 이게 누구를 그 유튜브에서 그 유료 회원을 이렇게 뭐 탈퇴시키고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유튜브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별로 좋은 체계는 아니죠, 유튜브.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유료로 12,000원 내면 저한테 7,000원이 떨어집니다. 거의 그 유튜브에서 한 40%를 가져가요. 이 회원 그 비용은. 그래서 회원 비용을 10,000원 올리고 해서 24,000원을 해도 거기에 40%를 가져가요. 그래서 유튜브도 거의 칼 안 든 도둑이죠. 그래서 많이 올려도 의미가 없고 그렇네요. 어쨌든 뭐 조만간 좀
변화를 유료회원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퇴출도 못 시키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볼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주식과 다르게 뭔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일정 밴더로 향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야 법이 상정됐다 할 때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21선까지 이렇게 쭉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 상승은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났거나 월요일 날 뭐 물론 다시 치고 올린다면 뭐 이렇게 상승하는 주식도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이제 법이 상정됐다 할 때 많이 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저는 분명히 다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푹 그 뼈를 건다고 그러죠. 뼈국물을 우리듯이 그냥 갖고 계십시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이에요. 갤럭시아 머니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엔 얘도 SOT 관련주고요.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좋아요. 서울옥션을 한번 더 볼까요? 서울옥션이 저번에 많이 못 갔던 건데 서울옥션은 좀 차트가 좋습니다. STO 서울옥션 보죠. 그죠? 서울옥션은 좋죠. 얘는 벌써 여기서 다시 또 2차 상승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고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조정 주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얘는 이렇게 탁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옥션이 STO 하면서 이제 계속 시세를 주는 거죠. 특히 얘가 하는 업이 그러기 때문에 STO 특히 미술품이나 이러한 뭔가 고가품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이 있죠. 그걸 통해서 계속 뭐 미술품 뭐 몇백억짜리 이런 거 STO로 해서 뭐 판매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된장, 고추장 뭐 이런 회사 신성홀딩스가 오늘 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된장, 고추장 이런 식음료 회사도 좋아지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늘게 가죠. 어쨌든 요걸 뚫었다 빠졌기 때문에 얘도 이제 새롭게 뭐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주식들은 좀 긴 양봉으로 막 이렇게 뺐다가 누르고 이런 게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기울기 면에서는 이제 기울기를 좀 상방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높아질 겁니다. 높아질 거예요. 신성홀딩스도 저평가 구간이죠. 그리고 업황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좀 상승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주봉상에 이제 요런 거 뚫어줘야 돼. 요거 9,700, 9,900원인가? 요걸 못 뚫네. 요걸 뚫겠죠. 다음 주라도. 다음 주라도 이렇게 뚫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도 뭐, 근데 이게 뭐 50%막 100% 이렇게 날라가 차트들은 아니네. 그죠? 상승폭이 제한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요렇게 요번 거의 뭐 요런 식의 차트예요. 그죠? 근데 요번 달에 못 들으면 다음 달에는 좀 뭐 한 2만 원까지도 보여요. 그죠? 다음 달이 더 좋겠죠? 다음 달에 2만 원 신성홀딩스. 요번 달에 올리긴 좀 벅차. 신동홀딩스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시세가 들어온 곡물주와 남북 경업주도 될 수 있고, 그 종목들 몇 개 보고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자, 곡물주가 오늘 시세가 들어왔죠. 얘도 좀 차트가 좋네. 그죠? 곡물주가 오랜만에 이거 다 뚫었네. 그리고 최고가 맞고 떨어졌죠. 기울기를 세우고 있네요. 좀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좀 곡물주가 좀 살아나나? 요거 맞고 떨어졌네. 그죠? 다음 주엔 요걸 또 뚫으려고 도전하겠죠. 이 곡물주 섹터가 좋습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그죠? 많이 빼놨죠? 많이 빼놨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야 되겠죠, 그래도. 자, 곡물주 고려산업 한번 보죠. 그죠? 많이 빠져서 횡보도 이제 가격 조정 끝나고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갈 수도 있는 위치죠. 자, 고려산업이었습니다. 자, 미래 생명자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단범으로 이제 쭉, 뭐, 오늘 그냥 뚫고, 그렇죠? 요거는 뭐, 월요일은 좀 조정이 있겠네. 두 번 보면, 그렇죠. 많이 빠지던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심하게 빠지던 주식이죠. 좀 애매하네. 어쨌든 간에 요번 달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야 돼요. 크게 올리면. 그죠?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한일사료도 한번 보죠. 한일사료. 얘도 좋네요. 그죠? 이렇게 싹 해서 싹 아주 안정적으로 베꼈어. 일봉을 다 베꼈네. 주봉도 거의 베꼈겠네. 아하, 주봉은 아직 요것도 못 찍었네. 요거라도 우선 찍겠죠. 다음 주라도. 그렇죠? 월봉을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자, 가격 조정 끝내고요. 거의 2년 정도 횡보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좀 뭐 상승을 해도 되는 위치죠. 그렇습니다. 한일사료였습니다. 가격 좋고. 자, 이제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식도 보면 알겠지만 한 두세 달 정도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올릴 때는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죠. 잘 봐두세요. 한일사료였습니다. 그다음에 조비도 보죠. 조비. 오늘 사료주들이 곡물주 사료주들이 그렇죠. 다들 첫째는 이제 뭔가 섹터가 움직이고 있네. 환율 영향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간에 좀 상승을 많이 합니다. 지금 차트가. 그렇죠. 얘도 이제 이 장기 평선을 다 뚫었네. 그렇죠. 야, 이걸 뚫어놨네. 뭐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가면 윗꼬리 달고 다음 달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찍고 여기가 중심 타거든요. 다음 달이나 이럴 때 크게 갑니다. 크게 가. 조비 차트 좋네. 요거를 다 메꿨어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습니다. 자, 곡물주들 좋아요. 곡물주들도 이제 관심 종목에 놓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곡물이나 사료는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번엔 좀 상승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예, 곡물주 사료주였습니다. 남북 경협주 대아티아이가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야, 역시 민주당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거 계속 가겠는데?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예요. 계속 갑니다. 아직 이 상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도를 세우고 있어요. 대티아이 차트 좋아요. 얘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얘도 계속 가겠네. 그동안 이제 저 뭐야 민주당이 되기를 기다렸겠죠. 얘네들 이제 뭐 화협을 좀 하겠죠. 화해를. 그 전 대통령도 그랬으니까 이 남북경협주가 이제 좀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아난티도 한번 보죠. 아난티 한번 보죠. 아난티도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네요. 역시 야 예상대로 좀 같네요. 그죠? 어제도 급등했네. 얘가 이제 요렇게 갭을 한번 메우러 올 수도 있네.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메꿨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거 상승하는 주식이죠. 상승하는 주식. 그죠? 주봉 보면 많이 상승했네. 생각보다. 월봉 보면 그렇죠. 월봉은 아직까지 월봉을 좀 월봉은 좀 아직도 조금 더 갈겠죠. 당연히 더 갈 겁니다. 여기는 뛰어넘어줘야 되겠죠. 최소한 지금 그 주력은 이선은 좀 전전 고점은 뛰어넘어질 것 같습니다. 아난티였습니다. 아난티. 그다음에 현대 롯데만 보면 현대 롯데. 야, 이거 HDC처럼 이런 식으로 다 갔네. 주봉 보니까, 야, 현대 롯데 멋지게 갔네. 월봉. 야, 얘는, 조금 가야 할 구간이네. 이번 달에 좀 더 올리면 좀 쉬었다가, 들어가기가 좀 뭐한데. 5일선과 이격도 너무 커요. 좀 빠져줘야 돼. 다음 주부터 뭐 이렇게 옆으로 좀 길다거나. 빠져주면은 5일선이 좀 쫓아오겠죠.
바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현대로템이 많이 상승했네요. 예, 이렇게 대북주까지 지금 이제 새로운 섹터로 말없이 가는 곡물주, 사료주, 환율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고요. 워낙 강세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대북 경협주도 이제 민주당 집권, 민주당은 금융 세력이면서 북한과 뭐 사바사바, 북한 경협, 그렇죠? 많이 갔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정부가 생각하는 이 거버넌스적인 참여형 국정 운영, 뭐 이런 것들 좋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참여하고 뭐 그런다니까 새로운 행정 시스템을 만든다는 이 거버넌스적인 그러한 정치를, 정부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이 빠지는 거에 의해서 그동안 조용히 오고 있던 남북 경협주와 곡물주 사료주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곡물주 중에도 물론 많이 간 주식도 있지만 이제 가려고 하는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얘기하는 곡물주들도 많죠. 그동안 선진과 뭐죠? 그거를 많이 얘기했죠. 선진하고 그 다음에 사조동화. 근데 딴 종목들도 많이 갔네요. 그렇죠? 곡물주가 확실히 환율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반기에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건설사 시행사 아웃된다. 거기에 따른 금융권이 그 뭐야 이 그러한 그러한 부실에 대한 확정. 그래서 실적이 엄청 떨어진다. 사람이 구조조정도 된다. 절대 사지 말아라. 가는 섹터만 간다. 3천이 가든 5천이 가든 가는 섹터만 간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